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온 김보현 기자라고 합니다. 대구에서 왔더니 서울은 좀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마음 편하게 왔고요. 저희 편집국 구성원들 전부 다 같이 준비를 해서 마무리한 기획입니다. 네, 저희는 1월 달에 선거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기획을 할까 준비를 하면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어차피 특정 정당이 좀 굉장히 많이 우세한 상황이니 후보자를 쫓아다니는 건 좀 의미가 없다. 우리가 먼저 의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보도를 해보자고 결정을 했는데, 그럼 우리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주제가 무엇이냐고 했을 땐 구성원들 모두가 기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폭염이라는 좀 공감대가 넓은 문제가 있고요. 경북 지역은 농지가 많고 또 최근에 산사태나 뭐 이런 기후 재난도 있었고요. 원전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응을 하는 게 시급한데 그게 지역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, 이런 메시지를 좀 기획에서 던지자고 이야기를 했고요. 다만 기후위기라는 이 키워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지역과 밀접한 몇 개의 키워드를 꼽아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해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. 그게 앞에 보이시는 농업, 그리고 에너지, 재난, 탄소 배출 특별법이고요.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공항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외에도 이런 개발 이슈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고 그게 선거 때 좀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할지를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고 결정을 했고요. 우선 21대 국회 법안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 저희가 취재를 나가서 당사자들을 만나는 거를 좀 목적으로 했고요. 이후에 22대 국회 공약을 제시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봤더니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했더라고요. 그래서 1월 달 준비를 해서 2월에 이제 법안 분석부터 이후에 현장 취재를 쭉 기자들이 나갔고요. 선거가 임박해서 출마자들 윤곽이 나온 이후에는 출마자들한테 기후위기 정책을 질의서를 보내거나 출마자들의 기후위기 공약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서 총선까지 준비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. 네, 이 모든 과정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위원회를 꾸렸는데요. 학계, 환경운동가, 시민사회나 농민들 해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기획 단계부터 총선 이후의 평가까지 좀 자주 회의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요. 저희가 실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기후위기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. 네, 저희가 어떻게 21대 국회 법안을 분석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법안을 좀 전수조사를 하자,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. 발의된 의안을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중에 기후위기 관련 의안을 저희 기준에 맞게 추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는 작업을 했는데요. 예를 들면 저는 농업, 어업 분야를 맡았는데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농업을 검색을 합니다. 그러면 발의된 의안들이 전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몇 가지 흐름을 찾습니다. 농업 같은 경우는 면세유 같은 에너지 비용 감면세 의안이 가장 많더라고요. 이 외에도 농업재해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도 21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냈고,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경북 지역의 농민분들을 찾아가서 뵙고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, 선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를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이 외에도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, 얼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회의로까지 찾아봤습니다. 네, 이렇게 현장을 찾아갔는데요. 좀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. 청송 5일장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기후 재난이 있었던 예천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을 찾아가서 주민분들을 만나 뵙거나 하는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는데, 영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그걸 원본 그대로 좀 담아내자는 의미가 있었고요. 기사에는 이런 현장의 의견들을 더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기존에 나와 있던 보고서들을 분석을 해서 22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보시면 왼쪽 위에부터 울진,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포항, 그리고 예천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.
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공약을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본 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례 말고도 이 기후위기에 좀 반하는 개발 공약들의 사례를 같이 조사를 해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이 부분들을 선거 이후에 당선자들의 공약을 같이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는 작업도 했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 이 보도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지역에서 이런 기후위기 현안들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공론화해보자는 취지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역 내에 어떤 역량들을 모아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는데요. 그중 하나가 이런 포럼이었고요. 또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유형 분석 테스트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. 6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에 계신 이제 교수님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. 기후 유권자 의견 광고인데요. 보통 선거 시즌에 지역 언론들이 후보자들의 광고를 많이 받습니다. 저희는 그 대신에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의견 광고를 받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뭐 총선 투표, 기후 위기보다 싸다, 지구야 미안해 이런 식의 직접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고를 저희 홈페이지 배너와 기사들마다의 광고로 선거 기간 동안 실었습니다. 네, 결과적으로 22개 기사와 19개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. 좀 광범위하지만 정리를 해보니 이런 의미들이 좀 담겼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기후위기 의제를 매체가 작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각자가 맡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꾸준히 보도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농민, 어민, 농업 부분을 맡았는데 여성 농민에 관한 이슈에 요 보도 이후에 관심을 갖게 돼서 좀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고요. 이번 수상도 그걸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주신 의미로 받아들이고 좀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